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남에서 100억이 넘는 메디컬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65살 건물주이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자 경비원입니다. 30년 전 처음 이 건물을 지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밤낮 없이 일했고 운도 따랐습니다. 강남의 중심가에 10층짜리 메디컬 빌딩을 올릴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 가슴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첫 개원을 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수익이 늘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건물 안의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병원의 걱정 어린 시작부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공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곧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죠. 경비원 아저씨로 불리는 게 더 편했습니다. 그래야 임차인들의 진짜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는 큰 제약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죠. 지금도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게 일상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됩니다. 하긴 저도 민준이 나이였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매일 아침 4시 30분이면 일어나 건물 구석구석을 점검합니다.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제 발로 직접 걸으며 살핍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맑아지곤 합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자들의 주차를 도와주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민준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아침 순찰을 마치고 로비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민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우리 건물 6층 피부과 원장님이에요. 이름은 서유진이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층의 서유진 원장. 제가 가장 걱정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 건물 주인의 아들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처음엔 피부 치료 때문에 갔었어요. 실험실에서 화상을 좀 입어서요. 그런데 원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매일 퇴근 시간이 늦어도 저를 기다려주시고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저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봐요. 경비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주시죠?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걸 제가 일일이 말해줘야 해요? 아침부터 고압적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고 다른 의사들을 험담하는 것도 자주 들었죠.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면 어떠세요? 유진 씨가 아버지 뵙고 싶어 하네요.
민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만나야 할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주의 아들 아버지로서가 아닌 그저 경비원인 채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주말 고급 일식당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유진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민준 오빠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면서도 늘 웃으시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고요. 마치 평소에 그녀를 본 적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말투, 너무나 계산된 듯한 미소, 수많은 임차인들을 만나온 경험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유진 씨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요. 평소엔 말도 잘 안 하는데 민준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주차 문제로 다른 의사에게 고성을 지르던 그녀였는데 말입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유진은 완벽한 예의범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을 권하는 모습도 차를 따르는 손짓도 모두 우아했죠. 하지만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흘렸을 때 순간 드러난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말했더니 서유진은 순식간에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준이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아버님, 사실 제가 민준 오빠 아버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 건물에서 뵐 때마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거래를 하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우리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시니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유진 씨가 마음에 드시나요? 글쎄다.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자꾸나. 민준이의 눈빛은 행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서유진의 통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바보 같은 연구원이 완전히 넘어왔다니까? 게다가 알고 보니 이 건물 주인의 아들이더라. 이번엔 제대로 물어볼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 때면 6층 피부가 앞에서 특히 오래 머물렀죠.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청소하라고 했나요? 다시 하세요. 당장. 아침 일찍부터 청소 아주머니를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서유진은 매일 아침 그분을 서둘러 재촉했죠. 원장님, 제가 다시 하면 될 텐데. 됐어요.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결국 청소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잘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 아저씨, 이제 어떡하죠? 저 돈으로 손주 학원비를 대고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2층 내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침 청소하실 분을 구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머리는 뭐예요? 환자분들이 보시면 어떡해요? 당장 미용실 다녀오세요. 어휴, 꼴이. 간호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 심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한 달 새 3명의 간호사가 그만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 원장님 원래 저래요. 돈 많은 환자만 잘 모시고 보험 환자는 대충 보내버리죠.
다른 층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서유진은 돈 많아 보이는 환자에게는 한없이 친절했지만 일반 환자들에게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히 건물 내 다른 의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했습니다. 같은 층의 성형외과 원장님과는 주차 문제로 크게 다툰 적도 있었죠. 당신이 뭔데 내 자리에 차를 대요? 여기가 누구 건물인 줄 알아요? 그때 서유진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누구 건물인지 아냐고. 그녀는 이미 건물주의 아들과 결혼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유진 씨가 이번에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한대요. 정말 착하죠? 며칠 전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보여주기식 행사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만 친절하게 대하다가 취재가 끝나자마자 돌변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런 거 왜 하냐니까. 그래도 건물주 아들한테 잘 보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휴게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가 왜 갑자기 자선 행사를 시작했는지 이해가 됐죠.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돈 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몰래 빼돌려 보험 설계사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원장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제 병원 기록이 어떻게 보험회사에 새어나간 거죠? 한 환자가 항의하러 왔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서유진은 환자의 약점을 잡아 입막음을 하는 수법까지 썼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층 내과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빨리요. 환자분이 위독하시대요. 엘리베이터를 급히 보내려는데 서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타야 해요. 지금 VIP 고객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날 응급 환자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민준아, 아빠가 널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구나. 3층 내과에서 일어난 응급 상황이 제게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의 일이었죠. 그날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죠. 갑자기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독하시네요. 응급실은 한창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직 레지던트였던 한 여의사가 아버지를 정성껏 살펴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윤지혜 선생님을 만난 것이.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바쁜 응급실에서도 틈틈이 아버지를 살피고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VIP 병실로 옮기자고 할 때도 윤 선생님은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지켜보자고 했죠. VIP 병실이 더 편하시겠지만 지금은 응급실에서 면밀히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책임지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날 밤 윤 선생님은 자신의 당직 시간이 끝났는데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죠.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니 참 고맙구나. 아버지께서 회복하신 후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란 이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날 응급실에 실려온 노숙인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꺼리는 기색을 보일 때도 윤 선생님은 똑같은 정성으로 진료했죠. 환자는 모두 평등해요.
누구든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멋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너무 친절하게 대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치료비도 못 내실 텐데. 다른 간호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윤 선생님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의 친절이 그분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될 수도 있죠. 그 후로도 종종 윤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성실한 레지던트라고, 환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의사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끊겼죠.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그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아암 전문의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투병으로 인해 빚이 많이 쌓여서 일반 피부과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그 윤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억이 나중에 제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민준이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도. 아버지, 전 정말 유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 건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어느 날 아침 한 간호사가 울면서 제게 찾아왔습니다. 서유진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들킨 것을 무마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거였죠. 원장님이 제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표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직원들의 증언, 환자들의 진술. 모두 서유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민준아,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 주말 저녁 민준이를 불러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죠. 아버지, 이건 다 오해일 거예요. 유진 씨가 그럴 리가. 하지만 동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명백했습니다. 환자를 협박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다른 의사들을 비웃는 모습까지.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건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술자리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연구원 정말 순진하더라. 건물주 아들이래. 이거 놓치면 바보지. 결혼하자마자 건물 지분부터 받아낼 거야. 그 다음엔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진실이에요, 민준아. 아빠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본 진짜 모습이야.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민준이를 찾으러 온 모양이었죠. 어머, 여기서 이러고 계셨네요?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어머니가. 그녀의 말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본 거죠. 이게 뭐죠? 유진 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게 드러났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이게 무슨 오해예요. 분명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음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었죠. 서유진이 말기암 환자를 쫓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보험 환자 같은 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익도 안 되고 시간만 잡아먹어요. 당장 내보내세요.
동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오후의 통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VIP 환자 정보만 따로 모아둬. 보험 설계사한테 넘기면 수수료가 쏠쏠해. 들키면 걱정 마. 이제 곧 이 건물 주인 며느리 될 사람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우아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죠.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하고는 결혼 못해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죠. 잠깐만요. 민준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건물 주인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다면서요? 민준이의 말에 서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요. 이 건물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신분증을 보여주었죠. 여기 건물주는 바로 제가 맞습니다. 그동안 매일 무시하고 갑질하던 그 경비원이. 서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보였죠. 일이 터지고 난 며칠 후 서유진의 비윤리적인 진료 행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환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서유진 원장 맞죠? 저희 어머니 치료비 200만 원이나 더 받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불필요한 시술이었다면서요? 환자 정보를 보험 설계사에게 넘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같이 항의하는 환자들이 찾아왔고 의료진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말했을 때 제 머릿속에 윤지의 선생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졌죠. 혹시 윤지의 선생님 연락처 아시나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문의해보니 이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 때문에 개원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죠.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임차 상담 약속이 잡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 정수 아저씨? 윤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암이 재발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고 했죠. 레지던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그래도 피부가 개원하면서 번 돈으로 어머니 치료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아암 센터를 차리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도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 선생님, 우리 건물에서 시작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려드리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은 분할로 내시고 임대료도 최대한 낮춰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게 주시다니.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들썩였습니다. 문득 민준이가 떠올랐죠. 아버님,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원식 날 윤지희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지만 수익금의 일부는 꼭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배운 가치를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서유진과 헤어진 후 한동안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요즘 새로운 항암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아버지. 오늘은 좀 6층에 새로 오신 원장님 식사 대접하는 자리야. 아빠 얼굴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민준이가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2년 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의 일을. 이분이. 그때 그 선생님.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지혜 선생님을 알아본 거죠. 어머, 민준 씨? 그때 응급실에서 두 사람의 재회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들, 할아버지의 치료 과정,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들까지. 대화는 끊이질 않았죠. 선생님 덕분에 할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그 뒤로 연락도 못 드리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민준 씨는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민준이가 자신의 연구 이야기를 시작하자 윤지혜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 그녀의 꿈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놀랍네요. 제가 봤던 소아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구예요.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문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아버지, 전 먼저 실험실에 들렀다 가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가 윤지혜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 연구실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윤지혜 선생님은 가끔 실험실에 들러 민준이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민준이는 그녀의 병원에 들러 커피를 건네곤 했죠. 아버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말이냐? 진짜 사랑이 뭔지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거.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상처받은 모습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희 선생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한 분이에요. 자신의 꿈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윤지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민준이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죠. 민준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꿈이 허황된 게 아니란 걸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진지해요. 제가 청혼하려고 해요. 정수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윤지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건물 한 층을 소아암 센터로 개조하겠다고 했을 때의 일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 평생 꿈꿔온 일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사실 이건 제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꿈을 이루는 곳이 되길 바랐거든요. 앞으로 이 센터에서 치료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요.
윤지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민준이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도요. 결혼식 날 민준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사람들을 지켜보셨는지.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민준이가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윤지희는 소아암 센터와 피부과를 오가며 환자들을 돌봤죠. 특히 기뻤던 건 윤지희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도 자신의 연구에 더욱 열정을 가지게 된 것 같았죠. 여보, 이번에 개발 중인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센터 아이들한테도 희망이 생기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렇게 성공한 건물주가 왜 경비원 일을 계속하냐고요. 하지만 전 압니다. 이게 바로 제 행복이라는 걸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의료진들과 인사를 나누고 치료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부모님들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삶을 완성하는 거죠. 할아버지, 저 다음 주면 퇴원이래요. 치료받는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 길을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윤지희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임신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여보, 우리 며느리 봤지?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의사가 됐어. 우리 아들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았고, 이제 우리 손주까지 생긴대. 요즘도 가끔 서유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녀도 이번 일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건물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꿈과 희망을 지켜보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한 직함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우리 꼬마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내가 안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제가 지은 이 건물에서 피어나는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